만나볼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화연의 정근화 대표 변호사님이십니다. 기업 자문을 전문으로 하시며 특히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침해 등과 관련해 많은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직접 만나서 알아봅니다. 오늘 저는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화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요. 바로 법무법인 화연의 대표 변호사이신 정근화 변호사님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정근화 변호사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변론은 물론 민주적인 경영으로 법무법인 화연을 작지만 강한 로펌으로 키우셨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근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법무법인 화연에서는 기업 자문, 지적재산권 분야를 전문으로 다룬다고 들었는데요. 정근화 변호사님께서는 기업 자문 중에서도 영업비밀, 침해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일반 분들이 알기 쉽게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업비밀보호제도란 말 그대로 경제활동과 관련된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컨대 물건의 제조 비법과 같은 기술상의 정보는 물론이고 회사의 내부 운영이나 고객 관리와 같은 경영상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개별 경제 주체의 재산권을 지키고 고도로 산업화되고 정보화된 우리 사회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산업 스파이에 의한 정보 유출 등을 방지해서 국익을 보호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은 민법이나 형법으로도 보호되고 있지만 특별법인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기업들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침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제도나 내부 감시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컴퓨터 기술이나 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정보 유출 방식이 한층 다양해지고 용이해졌습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예전과는 달리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입사와 동시에 비밀 유지 서약을 하도록 해서 영업비밀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특약을 체결해서 경쟁회사의 불법적인 스카우트 활동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취급 방법에 관한 회사 내부의 규정을 제정하거나 정보의 비밀성에 따라 취급권자를 구분하는 등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USB나 외장 하드 등 이동식 저장 매체의 사용을 자제시키는 한편 회사 내에서는 자료의 업로드가 가능한 개인 메일이나 블로그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회사 메일 계정을 이용해서 외부의 자료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외부로 알려지면 안 될 기업들의 영업 항목, 또 포괄적으로 시장에서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경제활동 영역마다 저마다의 영업비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영업비밀이 생겨나기도 하고 비밀로서 가치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법이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여야 됩니다. 즉 불특정 다수인이 정보를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비밀 보유자가 당의 정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거나 물리적, 공간적으로 접근을 제한하고 비밀 표시를 하여 접근하는 자에게 그것이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등 영업비밀로 유지, 관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밖에도 해당 정보는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여야 합니다. 물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정보는 보호되지 않으며 특정 정보가 유용성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도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한편 우리 법제상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거로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이 있는데 이 같은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변호사님께서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영업비밀 침해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지적재산권들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어떠한 자문과 소송 업무를 해주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기업체뿐만 아니라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 SK 브로드밴드나 KT 하이텔과 같은 정보통신 사업자 등 고도로 정보화된 첨단 산업 분야의 기업에 대해서도 많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는데 이처럼 첨단 기술이나 정보 집약적인 영역일수록 지적재산권이나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업비밀에 관련된 저희 업무는 크게 사전적 예방 업무와 사후적 구제 업무로 나누어 볼 수 있을 텐데요. 영업비밀의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기업의 설립 단계나 영업비밀의 생성 단계에서 해당 정보가 비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내부 통제 구조를 제안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하는 단계에서 비밀 유지 및 전업 금지를 위한 규정이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며 합작 투자 등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직원들과 함께 참여해서 계약서 검토 등 비밀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지적재산권에 투자하는 자산운용사도 등장해 그러한 곳의 감사 활동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업비밀 침해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향후 법적 쟁송에 대비한 자료 분석, 증거 수집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을 대리해서 고소고발 등 형사소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며 해당 정보의 유출 및 활용을 막기 위해 가처분,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소송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변호사님의 이력을 보니까요. 과거에 국무조정실 지적재산권 보호정책협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으시던데요. 정부 혹은 국가기관의 지적재산권 보호 활동에도 참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근 들어 영업비밀이나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는 비단 사기업 등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외무역이나 외교관계에서 우리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지적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의 보호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 법인도 최근에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협력해서 산업 스파이에 관련된 업무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키스트가 개발 보유한 수많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업 간의 영업 비밀이나 침해, 또 지적재산권 분야 이외에도 기업들의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정기적인 내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님으로서 그런 분야가 어떻게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이 보유한 고객의 개인정보에 관해서 최근 여러 차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사회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개인정보 취급자를 최소화해서 그 취급자들을 엄격히 관리하는 등 정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법인도 물론 기업들의 이 같은 개인정보 취급을 위한 구체적 자문 활동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일반 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일부 영역에서는 규제의 공백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국민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각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감사 및 통제 활동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산재된 규제를 일원화해서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터전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궁금해할 것이 영업 비밀을 보호하고 침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일 텐데요. 전문 변호사님으로서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업비밀이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사전적인 조치와 사후적인 조치로 나눠볼 때 대체로 우리 기업들은 사후적인 구제 조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어떤 분쟁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 변호사들이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사전에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잘 취해두었다면 분쟁이 쉽게 마무리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회사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정보들임에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한테 새로 문의해온 사례들을 보면 정황상으로는 틀림없이 악의적인 기술 도용이 명백해 보였지만 영업비밀로 유지 관리한 노력이 미흡했던 탓에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운 건들이 있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억울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최초 영업비밀이 생성되는 단계에서부터 비밀로 취급 관리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즉, 해당 정보가 비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내부 통제 구조를 구비하는 것은 물론 인력 채용이나 외부 거래에 있어서도 관련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법률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그럼 끝으로 법무법인 화연과 정근화 변호사님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화연은 기업 법무와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 로펌이 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8월에 2명의 파트너 변호사들이 LA의 UCLA 로우 스쿨 그리고 워싱턴 DC의 제휴 로펌에서 연수 및 파견 근무를 하고 있으며 해당 전문 분야에서 심도 있는 선진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미 세계화된 경제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국제적인 법률 문제 및 분쟁들에서 우리 클라이언트인 외국 기업들과 현지 로펌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미국 지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비밀 침해와 관련해서는 대기업보다 작은 중소기업들이 더욱더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데요.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계시는 정근화 변호사님, 앞으로 법무법인 화연과 함께 기업 자문과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더욱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